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건축계획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축계획 과목은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무난하게 생각하는 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너무 내용이 쉽다 보니까 그냥 계속 주구장창 건축계획만 붙잡고 공부를 하더라. 그러면 구조는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시공은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건축계획만 붙잡고 공부를 해서 만점을 맞는다. 그래도 20문항이 만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자, 일단 화면에 있는 것처럼 관연도에서 어느 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야 그래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숫자만 장황하게 쓰여져 있는데 자, 이 도표상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은 10% 이상, 그러니까 전체 문항에서 2문제 이상 꼬박꼬박 출제되었던 파트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20% 이상, 그러니까 즉 4문제 이상이 꼬박꼬박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같이 파악을 해보면, 자, 우리 건축계획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크게 9가지 내용입니다. 자, 이 9가지 내용에서 건축기사는 첫 번째 총론에서부터 9번째에 있는 건축사까지 전부 출제가 다 되는 범위이고, 그 다음에 건축산업기사의 경우는 총론, 그 다음에 주거건축, 상업건축, 교육시설, 그 다음에 산업건축, 이렇게 5개 파트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기사가 됐든 건축산업기사가 됐든 자, 출제 빈도가 어느 파트가 많으냐 보시게 되면 주거건축하고 상업건축에서 단연 출제가 많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건축하고 상업건축은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되면 산업기사의 경우는 7문제까지, 그 다음에 기사의 경우는 5문제까지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들에서는 1문제 내지 2문제 가량 출제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고 문제하고 답을 이해를 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각 파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가장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건축계획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노려야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큰데, 그렇다고 내가 20문항 중에서 20문항 전체를 다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의 목표치를 어디로 두느냐, 16문항 이상을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문제가량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 16문항을 맞으면 그러면 점수로 얘기하면 80점인데 다른 과목들이, 특히 구조하고 시공, 설비, 이 과목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건축계획에서 100점을 모두 맞으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러다 보면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 건축 계획은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를 해봐야 오히려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건축 계획은 이론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거기서 끝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학습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립니다. 절대 많은 시간을 투입하시면 안 되겠다. 자, 그럼 다음에 우리가 뒤로 가셔가지고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의 경우는 1장부터 공장 건축까지 산업 건축까지가 출제 범위인데 자, 이 건축계획 과목에서 출제 빈도가 좀 낮은 데가 어디냐 하면 1장 총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업건축 부분이 출제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 2장의 주거건축과 3장의 상업건축이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2장과 3장의 내용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학교 건축, 그 다음에 숙박시설, 병원 이런 부분들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가량이 출제가 되니까 그 내용들을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타 나머지 내용들도 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특히 이 건축계획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계산 문제의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껏 해봐야 계산 문제의 경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공식만 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계획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물을 설계하는 과정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 일단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 평면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방법. 그래서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로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평면 계획에 관한 내용, 세부 계획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해 나가시되 어떤 파트에서는 기본 계획이 중요한 내용이 있고 어떤 파트에서는 평면 계획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또 파트에서는 세부 계획이 중요한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 중요한 파트, 그 다음에 평면 계획에서 중요하게 내가 기억해야 될 파트,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그러면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해당하는 파트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각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화면상에 써 놓은 것처럼 기본 계획에서는 대지 선정과 배치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평면 계획에서는 각 공간의 기능과 그 다음에 영역별 구성 그리고 동선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세부 계획에서는 각 건축물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여러 가지 치수, 면적,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세부 계획은 주로 숫자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해 두셔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 중요한 파트, 평면 계획, 세부 계획 중요한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의 건축사의 경우는
서양 건축사하고 한국 건축사가 출제가 되는데, 자, 보통 이제 서양 건축사의 출제 비중이 조금 높고요. 한국 건축사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서양 건축의 경우는 각 시대별 양식의 특징하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한국 건축의 경우는 자, 고전 건축의 양식에서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은, 건축계획에다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험 준비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